컴퓨터 개론 및 실습 온라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산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자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수끼리의 나누기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14 나누기 5는 2.8이 아니고 2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정수와 정수의 나눗셈은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수와 정수의 나누기는 정수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몫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소수점이 포함되면 실수로 계산됩니다. 왼쪽에 점이 있는 경우에 실수가 돼서 2.8이고요. 오른쪽에 점이 있으므로 실수가 되고요. 양쪽에 점이 있어도 실수가 됩니다. 점을 생략하면 정수 계산이기 때문에 2.8이 아니라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 계산을 하는 경우는 항상 이와 같이 소수점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정수형에서 몫과 나머지를 정의할 때 나머지 연산에 해당하는 모듈러스 연산자는 퍼센트를 씁니다. 퍼센트에도 슬래시가 포함되어 있죠. 14에서 5로 나눈 나머지는 4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몫을 구하는 연산자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두 개가 존재합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다시 말해서 3 더하기 4 곱하기 5에서 괄호를 쓰지 않더라도 곱하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덧셈 기호보다 곱셈 기호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은 이와 같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는 연산자는 괄호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정수인 경우에는 몫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입니다. 그 다음으로 더하기, 빼기 연산자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퀄 기호는 수학에서 말하는 이퀄이 아니고요. C 언어에서는 할당 연산자, 어사인먼트입니다. 그런데 우에서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계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에서 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곱하기 5를 먼저 다 계산합니다. 그럼 23을 구하고요. 이 23을 x에 값을 할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을 먼저 구하고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개 연산자 어사인먼트 더하기 곱하기 중에서 우선순위대로 말하면요. 곱하기 더하기 어사인먼트 이러한 순서로 연산이 됩니다. 곱하기 더하기 어사인먼트의 순서죠. 논리 연산자도 있는데요. 먼저 논리값은 true나 false가 있습니다. 논리값은 정수형으로 1인 경우 true이고요. 0인 경우 false가 됩니다. 0이 아닌 모든 수는 참의 논리값을 가지고요. 0은 거짓의 논리값을 가집니다. 이것을 수직선에서 보면요. 0에 해당하는 논리값은 0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든 실수값은 전부 참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1의 값을 갖죠. 여기 있는 어떤 수도 모두 참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값에 대해서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요. 부정 연산자가 있고요. 로지컬 AND, 로지컬 OR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연산자를 알아볼까요? 먼저 부정 연산자는 느낌표를 쓰고요. 변수의 왼쪽, 앞쪽에 씁니다. 그래서 앞쪽에 쓴다고 해서 프리픽스라고 그러고요. 프리픽스 연산자 느낌표는 논리값의 부정을 뜻합니다. 참의 부정은 거짓이고요. 거짓의 부정은 참이죠. 다시 말해서 참값에 느낌표를 앞에 붙이면 거짓이 되고요. 거짓값에 느낌표를 앞에 붙이면 참값이 됩니다. 이번에는 로지컬 AND 연산자입니다. 이러한 연산은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이미 배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AND 연산자에서
0 곱하기 0은요, 이와 같이 0이 됩니다. 직렬 회로에서 스위치가 둘 다 꺼져 있으면 연결이 안 되죠. 0 곱하기 1도 마찬가지로 한쪽이 연결돼도 끊어져 있으면 끊어진 거죠. 1 곱하기 0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경우는 둘 다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죠.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 됩니다. 로지컬 OR는 마치 덧셈과 비슷한데요. 0 더하기 0은 0이 되는 것처럼 둘 다 꺼져 있으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0 로지컬 OR 1은 이와 같이 병렬 연결에서 한쪽이 연결되면 전체가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1, 5와 0도 한쪽이 연결되죠. 둘 다 1일 때는요, 덧셈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이 돼서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부울대수 연산이 여기서 보는 로지컬 AND와 로지컬 OR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연산자를 다룰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판단되면 곧바로 검사를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 항에 있는 명령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1을 하면 계산값은 0이죠. 0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이기 때문에 뒤에 것은 값을 구하지 않아도 거짓이 됩니다. 로지컬 AND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앞에서 이미 논리값이 0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논리 곱에 이어지는 연산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림으로 보면요, 이와 같이 0값을 가지면 AND 다음은 지나가지 않고 우회합니다. x는 3이라는 연산은 실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2-3인 경우에는 값이 -1이고요. 0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값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x는 3을 실행하고요. 상값을 변수 x에 지정을 하면 이 리턴 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값은 1이죠. 그러면 이 전체는 1이 됩니다. 참이란 뜻이죠. 부등호 또는 등호를 나타내는 것을 관계연산자라고 합니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같거나 같지 않거나입니다. 여기서 어사이먼트 연산자는 이퀄이 하나고요. 관계연산자 이퀄 기호는 두 개를 씁니다. 앞에서 느낌표는 부정을 뜻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not equal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연산자는 참 또는 거짓의 논리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관계연산자 6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에 4개는 우선순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equal과 not equal이 옵니다. 만약에 우선순위가 동일하다면 크다, 같다, 크다는 순서대로 계산되죠. 그래서 3은 이보다 큽니다. 그래서 참값이죠. 다음 번으로 1과 5는 같지 않죠. 그래서 같으냐를 물어보면 거짓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0은 3보다 클까요? 거짓이겠죠. 그래서 전체 값은 0이 됩니다. 거짓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가지면요, 괄호가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에 등호를 살펴보는 것이죠. 3은 2보다 큽니다. 참이죠. 5는 3보다 큽니다. 참이죠. 1과 1은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쪽에서는 0이 되고 이쪽에서는 1이 됩니다. 참과 것이 바뀌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C 언어에는 독특한 연산자가 있는데요. 플러스 연산자와 마이너스 연산자가 있습니다. 플러스를 2개 붙인 것은 증가시킨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가 2개 있는 것은 감소시킨다는 뜻인데 1씩 증가시키고 1씩 감소시킵니다. 우리가 C 언어를 업그레이드한 것을 C++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앞에 쓰는 경우를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전치 프리픽스 연산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연산을 실행합니다. A는 1이라고 하고요. B는 플러스 플러스 A라고 쓰면요. B는 A를 실행하기 전에 A 값을 증가시킵니다. 사용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쓰면요. 이와 같이 됩니다. 두 개의 명령어를 세 개로 구분했는데요. A 값을 먼저 1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A 값을 B에 저장을 하죠. 이러한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A 값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프리픽스 연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후치, 포스트픽스의 경우에는 사용 후에 연산을 실행합니다. A는 1이고 B는 A 이면요. 플러스 연산은 나중에 실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A는 1이고요. B는 A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B 값은 1이 되겠네요. 이것을 실행한 다음에 A 값에 1을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픽스 후치 연산이 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는 동일한 결과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1을 올리고 사용한 후에 1을 올리는데 A 값을 사용할 일이 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두 결과는 동일합니다. 조건문과 사망연산자입니다. 조건문은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장이고요. 줄여서 콘드라고 씁니다. 이와 같은 조건문을 사용하는 사망연산자가 있는데요. C 언어에서 사망연산자는 유일하게 물음표, 콜론이 있습니다. 물음표는 컨디션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 조건문의 값이 참이라면요. 앞에 쪽으로 가고요. 거짓이라면 뒤쪽으로 갑니다. 동시에 두 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익스프레션 1으로 가고 여기는 생략합니다. 컨디션이 거짓이면 앞에 거는 생략하고 뒤쪽으로 가서 익스프레션 2 값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두 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연산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네요. A는 B보다 클까요? 만약에 크면은 A 값을 쓰고요. 작으면 거짓이니까 뒤쪽 B를 택합니다. 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같은 값이죠. 이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는 거짓이므로 B 값을 갖습니다. 물론 이 값은 A와 같겠죠. 그런데 여기서 괄호를 썼는데요. 사실 괄호를 쓰지 않아도 사망 연산자보다는 크기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괄호를 사용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복합 할당 연산자는요. 변수의 값을 지정된 만큼 변화시키는 연산자를 지정 연산자 또는 복합 할당 컴파운드 어사인먼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B를 더해서 그 값을 A에 저장하는 것을요. 여기서 플러스 이퀄로 바꿨습니다. A 값에 B를 더하고 다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결합니다. 이와 같은 연산자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 곱하기 이퀄, 나누기 이퀄, 모듈러스 이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컴파운드 어사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글자의 개수를 쉬어볼까요?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오른쪽에서는 1개, 2개, 3개, 4개, 5개. 겨우 한 글자 차이네요. 이렇게 글자 수 하나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굳이 이런 거 써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이러한 복합 할당 연산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변수명이 이렇게 길면 어떨까요? 어느 쪽이 편리할까요? 변수명을 2개 쓰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고 오타가 나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훨씬 편리하죠. 마찬가지로 뒤에서 배우는 배열의 경우에 이와 같은 숫자들이 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플러스 이퀄을 쓰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네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컴파운드 어사인먼트는 어사인먼트와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에서 좌이기 때문에 B 플러스 1을 먼저 계산해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요. 괄호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A는 이퀄 A 더하기 B처럼 여기에 스타를 A 곱하기 B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는 A에 B를 곱하고 다시 1을 더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B 더하기 1을 A에 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파운드 어사인먼트는 플러스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표로 정리해 볼까요? 항상 한 쌍의 가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화살표 모양과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배울게요. 부정연산자 느낌표와 같은 것은 우에서 좌입니다. 먼저 여기 값을 계산하고 그것의 부정을 구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곱하기 계열, 더하기 계열이고요. 시프트 연산자 다음으로 관계연산자가 옵니다. 관계연산자 6개는 이와 같이 2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등호와 부등호가 더 아래쪽에 있네요. 비트 연산자는 생략하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로지컬 AND 다음에 로지컬 OR가 옵니다. AND는 곱하기 계열이고 OR는 더하기 계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서로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사막 연산자이죠. 이퀄 기호를 포함하는 어사인먼트와 컴파운드 어사인먼트는 모두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콤마는 항상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